네네. 오늘 여기 무소TV 쪽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뭐 목소리가 좀 울리거나 뭐 만약에 조금 이상이 있거나 불편하신 게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좀 써주세요. 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는 제가 먼저 해봤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네. 자, 일단 오늘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고 그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어제 뭐 저녁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잘 헤쳐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게 여기 방송 제목에다 써놨지만 특이한 게 뭐냐면 세력들이 대형주로 붙었어요. 예, 원래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포스코 있죠. 포스코가 그냥 들어버리니까 세력이 이제 중소형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대형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주식시장이 늘 똑같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대형주가 테마주로 엮여서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예전에 그 가장 최근 사례가 언제였냐면 2018년도에 그때 그 대북주 한참 많이 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 이런 건 대형주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긴 했어요. 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대형주도 아니고 뭐 진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뭐 LS 그룹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쭉 한번 짚어보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죠. 잠깐만요. 기사를 여기 손절하지 마세요. 님 목소리 뭐 울리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들리세요? 괜찮나요? 약간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살짝 울리죠. 내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따 한번 잡아볼게요. 네. 예, 예. 말하는데 그 내가 느껴져요, 그게.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것부터 볼게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잘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네. 미국 지수가 자 이거 보죠. 다우 지수가 0.5%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플러스 0.19%뭐 소폭이긴 하지만 아무튼 잘 상승 마감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게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끝났어요. S&P 500 지수도 잘 끝났고 오늘 아시아 증시 뭐 큰 등락을 보인 거 없었고요. 잘 끝났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먼저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잘 끝났죠. 뭐 보시면 환율도 오늘 또 내려갔습니다. 환율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 지수 0.3% 그래서 뭐 6월 말 7월 초에 좀 하락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뭐 잘 21선이 올려놨고 올라가고 있죠. 네, 뭐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뭐 열심히 아주 씩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올라가니까 뭐 수급이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만 이렇게 올라가고 대부분은 특히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전저점을 깨는 이제 그런 차트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지금 되게 불편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불편하게 해놨는데 지수는 아무튼 잘 가죠. 저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중소형주 특히 바닥에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대형주가 갈 때 보통 중소형주가 뭐 못 가면 못 갔죠. 바닥을 찍고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주니까 더 이상 투매가 안 나오고 투매가 멈춘 다음에 중소형주가 올라와서 해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정석이고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대박사냥꾼이 어서오세요. 네. 여기 유튜브 쪽도 목소리가 좀 울리나요? 마지막 1번 찍어주시고 좀 울리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울리냐 이거.
유튜브 쪽도 목소리가 울리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울리거든요 지금. 울리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아까보다 조금 괜찮아졌다.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뭘 약간 조정했거든요. 지금 아까보다 좀 괜찮아요? 괜찮으면 2번 찍어주세요. 2번. 여기 유튜브 쪽도 한번 찍어주세요. 예, 손절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아까보다 괜찮죠? 목소리 작아졌어요? 목소리는 괜찮아요? 목소리 뭐 크기는 괜찮으면 3번 한 번만 더 찍어주시고. 말하는데 내가 울리더라고요. 네. 목소리 크기는 괜찮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좀 낮아졌어요? 조금 울리자. 지금은 괜찮나요? 조금 더? 예. 안 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죠? 안 울리고 뭐 소리 크게 안 작아졌을 것 같은데. 네.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약간 좀 그런 거 있나 봐요. 네. 자, 계속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쪽 대형주들이 특정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다 끊어졌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가 있다라고 최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대형주 올라가네. 왜냐면은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떨어지던 종목들도 하락을 멈추고 올라와요. 조금 맞잖아요. 조금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 대형주가 막 가면 그냥 조금 올라오고 아니면 좀 더 올라오든가 뭐 부러워서 밑에서 좀 쳐다보고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조점을 깨요. 미친듯이. 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예, 제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따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요. 포모. 뭐냐면 나만 혼자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리 왜 몇 년 전에 불과 2, 3년 전에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벼락거지. 진짜 집값을 잡을까봐 집을 안 샀더니 세상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 혼자 집 없어서 벼락거지 됐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출 많이 내가지고 집 샀다가 요즘에 아주 그냥 고생 중에서도 아주 생고생을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나만 소외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가는데 이 현상을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얼마나 이상한가. 그러니까 제 오늘 방송을 듣고 2차전지 관련주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시면 들어가세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어쨌든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아무튼 미국은 잘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만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특정 대형주만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오늘 투자 종합을 살짝만 볼게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시면 개인이 거래소에서 1조 3천억 원을 샀어요. 뭘 이렇게 많이 사셨을까? 대충 느낌 오시죠? 네, 철강. 외국인이 파는 거를 그대로 다 사갔어요. 다. 기관도 팔았고, 맞죠? 네. 근데 금융투자는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많이 샀고, 기관도 조금 샀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체크할 건 요것만 보시면 돼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업종은 어디다? 많이 판 게 철강금속이에요. 거의 다 철강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파는 거를 누가 샀다? 개인하고 기관이 나눠서 샀어요. 특히 개인이 거의 다 샀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포스코하고 저게 뭐 더 갈지 말지는 난 관심 없어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난 모르겠어요. 저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처음에 에코프로 시작은 이거였잖아요. 시작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자, 천천히 얘기할게요. 오늘은
빨리 얘기하면은 흥분할 것 같아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흥분한다는 게 이제 열받는다는 얘기예요. 설명하다가 이제 열받을까봐. 에코프로가 10만원에서 여기 80만원까지 왔죠. 잘했어요. 아무튼 잘했는데 조정을 딸랑 한 달 받고, 딸랑 한 달 받고, 이게 무슨 800원짜리 잡주도 아니고, 잡주도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6개월 이상을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딸랑 한 달 받고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올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매도 때문인 것 같다. 저도 그 소리 했죠. 네. 여기도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올리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공매도 숏 커버링, 그 다음에 숏 스퀴즈 현상,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버렸어요. 아, 이거 짜고 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무방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공매도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 짜고 치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스코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짜고 치는 거구나. 이게 그 최근에 4월 달 있잖아요. 4월, 5월, 4월 말쯤에 왜 SG 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왜 중소형주 그리고 뭐 품절주 거기에서 왜 작전하다 걸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세력들도 걸렸고, 자칭 슈퍼개미 김땡땡 씨, 네, 장난질하다가 잡혀갔죠. 그죠? 네. 요즘에 뉴스 보면은 작전하다 걸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이제 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요직에 검찰들이 검사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범죄, 금융범죄 엄단하겠다. 작전하다 걸리면 그냥 3족을 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테마주가 못 가는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3개월, 6개월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5월달, 6월달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저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게 그래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중소형 테마주가 안 가요.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되게 많이 날아가는데 중소형주 별로 없습니다. 대형주에 거의 쏠려 있어요. 내가 이따가 그 증거를 이제 쭉 보여드릴 건데 이상하게 그쪽에 쏠려 있어요. 중소형주 쪽.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쪽이에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또 가죠. 시가총액이 벌써 34조 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은 못 가고 있었어요. 못 가고 막 버벅버벅 대다가 공매도 어쩌고저쩌고 핑계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어서 그렇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핑계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무슨 공매도 때문에 가는 겁니까? 좋아서 심란하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가죠 지금?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지.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갈 때부터 뭐가 치고 나가냐면 포스코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슬슬 가요. 그러더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장대 항공 보았죠. 여러분들 금요일날 터진 이 포스코의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봅시다. 상장일에 외환위기 때요. 외환위기 때 한번 그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이런 거래량이. 근데 그때는 주가도 쌌어요. 5,000원? 아니, 그때 얼마예요? 5만원도 안 할 때. 그때. 지금은 50만원 넘고요. 그 이후로 이런 거래량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터졌다니까.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끝났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만큼 터지죠? 그러니까 뒤에 뭐 차트는 다 안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막 상한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꼭 짜고 치는 것 같은 게 막 올라가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세력이 대형주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거 아닙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원래 레퍼토리는 이거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장대 항공을 뽑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슬슬 조정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중소형주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아직 여태까지 못 간 거,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막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요. 힘을 받아서 더 뽑아. 그러더니 이제 뭐 포스코가 막 날아다녀요. 포스코 가니까 뒤에 아까
포스코 뭐 퓨처에 막 포스코 인터내셔널 막 상한가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형주가 막 올라가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좀 전에 보셨지만 포스코가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고 중소형주로 이제 세력들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를 안 넘어가고 어디가 가냐면 LS가 가요. LS가 소형주예요?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지금 상한가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8천억 원이에요.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뽑아요. 거래가요.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2002년도 그때 이후로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는데 상한가 가는데 이 정도 거래가 터집니다. 그럼 내일은 더 터지겠네요. 대형주로부터요 돈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소형주 테마주 가지고 장난치다 걸리면 가만 안 둔다 그랬더니 돈이 이쪽으로 간 것 같아 지금. LS가 상한가 가니까 LS 네트워크스 이게 왜 가냐면요 2차 전지 쪽에 이제 진출하겠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갑자기 상한가에 가요. LS 네트워크스는 보시는 것처럼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LS는 뭐 크게 준비가 됐겠어요? LS 일렉트릭 예 그냥 슬슬 올라가다가 거의 준상한가에 끝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LS 전선 아시아 다 갔어요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LS랑 이제 무슨 일을 좀 했다 그래가지고 뭐가 왔냐 서남이 갑니다. LS랑 LS 그룹이랑 무슨 일을 좀 했다는 그걸로. 이제 하다가 이제 고려아연 있죠. 고려아연이 최근에 안 좋았어요 주가가. 근데 갑자기 떠요. 왜? 2차 전지 쪽에 진출한다고. 그러니까 풍산홀딩스가 보더니 나도 가야 되겠다. 9.99% 무슨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9.99%로 나가버려요. 시가총액이 고려아연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10조 원짜리예요. 10조 원짜리가 14%를 뽑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조일알미늄 이런 게 상한가 가거든요. 물론 오늘 15% 급등했지만 시가총액 4천억짜리들은 상한가도 못 가요. 근데 시가총액 몇 조짜리들이 막 상한가 가고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무라고 광무 이게 여기에서 한번 그 2차 전지로 한번 갔었거든요. 이런 친구들 밑바닥에 있는데 상한가 못 갑니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상한가가 못 가는데 시가총액 3조 4조짜리들이 상한가를 가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LS 전선 아시아 이런 게 막 급등하니까 가온전선 있죠? 가는 거예요. 왜? 나 전선인데? 이러면서 테마주가 희한하게 움직여요 지금. 대원전선 아까 들었다 놨죠? 전선주가 오늘 갑자기 들었다 놓은 게 이쪽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있죠. 하나가 올라갑니다. 하나가 뭐예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한화 그럼 뭐예요? 지주회사예요. 뒤에 홀딩스가 붙든가 그냥 이름 아무것도 안 붙으면 지주회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한화가 오늘 7% 급등을 합니다.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포스코 홀딩스 뒤에 이름 뒤에 홀딩스 붙으면 대부분 지주회사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풍산홀딩스 지주회사잖아요. LS 상한가죠. LS 뒤에 아무것도 없죠. 지주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 가니까 나도 지주회사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희한한 데서 놀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선주가 막 가니까 전선 케이블 막 올라가죠. 효성중공업이 나도 전선 케이블인데 그럼 가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잠깐만 건설기계도 이제 뭐 그렇게 시가총액이 아주 많이 크진 않지만 중대형주들이거든요. 뽑아요 그냥.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시가총액 6조 원짜리, 현대인프라코어 시가총액 2조 8천억 원. 여기서 대량 거래에 급등 터집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3조 원 조금 안 됩니다. 돈이 이쪽으로 붙었어요 지금. 이쪽으로. 그러면서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처음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증권 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건 아니건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서 에코프로를 막 찬양하던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아닙니다.
미래 가치까지 몇 년 미래 것까지 다 땡겨와서 이렇게 해놨다. 이건 아니라고 막 비판했거든요. 또가 이게요. 올라가니까 다 비판을 해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지나치게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2007년 여기 고점을 뚫을 기세예요. 여기가 70만 원대입니다. 근데 대량 거래를 터뜨려서 막 지금 미친듯이 올라오거든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벌지 않겠느냐라는 청사지요. 2차 전지, 소재 뭐 앞으로 포스코가 잘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삼성이나 LG라든가 SK 뭐 LG도 그렇고 다 포스코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과열됐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딱 올라왔는데 오늘 뭐가 나는 줄 아세요? 이거 다 짜고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오늘 나온 겁니다. 아침에 포스코홀딩스 목표가가 50만 원이었는데 9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으로 올렸대요. 그러면서 80%를 올린 거죠. 포스코는 에코프로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올렸냐? 어디더라 오늘?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를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렸대요. 근데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BNK 투자증권은 45만 원에서 85만 원, 거의 2배죠. 삼성증권도 80만 원으로, NH 투자증권도 75만 원, 현대차증권은 74만 5천 원, 하나증권은 74만 원, 유진투자증권은 74만 원.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죠. 74만 원, 73만 원, 75만 원. 이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비율이 있다고.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세게 부른 거죠. 웃기지 않아요? 왜 똑같이 부르지? 이것만 올렸겠어요? 이것만 올렸겠네요. 포스코 인터넷 자회날도 다 크게 올려버립니다. 왜 이럴까?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다 올려요. 목표가를 아주 크게 올려요. 네? 왜 그러죠? 여태까지 뭐 하다가 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에코프로 뭐 어쩌고저쩌고 공매도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포스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잘 보시면 중소형 테마주가 안 가요. 대형주가 가서 중소형 테마주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럴 생각 아니었겠냐 이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게요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이걸 보세요. 어쩐지 최근에 7월 초에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도 이제 시험자 받을 때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7월 초에 갑자기 기관이 막 뭘 팔았잖아요. 기관이 갑자기 특히 금융투자에서 뭘 막 팔고 막 정신없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 총알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아니 중소형주는 지금 다 지금 막 하락시키면서, 자 근데 거래대금 보면서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전문가 하다하다 내가 별의별 걸 다 보는데, 자 보세요. 코스피 어제하고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조 원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6월 말하고 7월 초에 코스피 거래대금 8조 원 나왔어요. 이거보다 2배 이상이죠. 13조 원에서 14조 원만 나와도요 코스피가 잘 가요.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잘 가거든요. 13조 14조 원만 나와도. 근데 19조 원 나왔어요. 코스닥은 어떤 줄 아세요? 코스닥은 14조 원 15조 원 나와요. 여기서 평소보다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코스피가 지금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19조 원이 이틀 연속 나오는데, 어제 포스코의 포스코 홀딩스 하나의 거래대금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6조 원인가 그래요. 6조 원 맞나? 잠깐만요. 뒤에 있죠? 잠깐만요.
어제 포스코홀딩스의 거래 대금이 4조 원이구나. 4조 6천억 원. 그럼 전체에 얼마예요?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5분의 1은 안 되고 4분의 1 정도.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다 더하죠? 그럼 8조 9조 넘습니다. 그러면 어제 코스피 쪽에 거래 대금 나왔던 거 있잖아요. 19조 원. 그 중에 절반은 포스코 그룹주들이라고 보셔요. 그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로 올라온 거 몇 개 있겠죠? 합하면 코스피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이 2차 전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광풍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게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우연은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주세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뭐 근거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포스코 제가 뭐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 포스코 들고 있어 라고 얘기하신 분은 2명 이하예요. 포스코에 비중을 실었다 한두 명 봤어요. 개인 중에서. 그냥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 있었어도 벌써 팔았겠죠. 누가 포스코가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겠냐 이거예요. 그냥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있잖아요. 일로 들어간다니까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목표가도 막 일제히 올리죠. 그러면 개미들이 안심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 보세요.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지금 개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건데 이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 나만 돈 못 벌면 어쩌나 에코프로 폭등에 초조한 개미들 결국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 거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서 이걸 살려고 할 거다. 기사가 되게 길어요. 평상시보다 상세하게 써놨다는 건데 아까 여기 뭐 에코 스치기만 2차 전지 스치기만 해도 주가 폭등한다. 아까 뭐 에코프로 포스코에 이어서 LS 고려아연도 치솟는다라고 써놨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 개미들이 숨겨진 2차 전지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밑에 보면 포모 개미들. 포모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나만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그것도. 정신병이 막 사이코패스하고 막 소시오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증을 심하게 느끼면 그것도 정신병,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되겠다. 정신질환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사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 걸렸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누라하고 새끼고 다 팔아가지고 도박하러 가잖아요. 똑같아요. 소외당할 것 같은데 포모주군에다가 도박성까지 있으면 여태까지 들고 참았던 주식 다 팔아가지고 내가 얘네들 싹 팔아서 그래 지금 늦지 않았어 가서 LS 일렉트릭을 사는 거야. 아주 짜릿하게 일렉트릭 왠지 전기 쪽이니까 짜릿하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야.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반토막 났지만 금방 회복할 수 있어. 가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죠.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소형주들이 왜 저렇게까지 빠지겠어요? 왜 저렇게 빠지겠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대형주가 가면 가는 거지. 왜 중소형주가 전저점을 깨면서 박살나냐 이거예요. 이유도 없이. 포모 개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는 거예요. 아우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다시는 못 와요. 못 온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날 급등한 기업들의 2차 전지 사업은 거름마 단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LS그룹은 계열사인 LS, M&M 이걸 통해서 황산 니켈과 전구체 사업에 진출했지만 아직 공장을 착공하지도 않았다. 착공도 안 했대요 아직.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 올라타고 싶으시면 가세요. 그런데 끝은 안 좋을 겁니다. 저주를 퍼부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얘기. 이게 되게 근데 힘들어요. 다 글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안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혼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는 거예요. 가고 싶죠? 이쪽가 서고 싶잖아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에 거래대금을 보시면 장난 아니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개별주들하고 테마주들이 지금 하락이 되게 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파세코 그런 거 보여드렸지만 제약주 이런 거 볼까요? 요즘에 이런 차트들 보면은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우리 방 보여 준 건 아니지만 그냥 뭐요 이게. 회사 이름이 조화제약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조화제약이 그래도 이게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갔거든요. 기분 좋으면 많이 가고. 이게 뭐 하는 짓. 바닥 나왔거든요 이미. 근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2차전지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자고. 2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집 사지 말라고, 막차 타지 말라고. 돈 없으니까 영끌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가 나오겠어요? 반대 매매 나오고 이제 급반등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급반등 다 나와요. 그리고 어제 국제 밀가격 8% 폭등했거든요. 사료주나 곡물주 잘 사놓으시고. 저도 폼나게 2차전지 관련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2차전지와 정 상관없는 4차 산업인데 1차 산업 사료와 곡물주를 전 더 추천드립니다. 슈퍼 엘니뇨 갖고 난리를 지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 그 금요일날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따라가고 싶으시면 따라가시는데 이걸 보시라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나 뭐 저런 것들이 리튬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미국의 리튬 2차전지 관련주 이러고 있어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인데 재작년 고점 대비 보세요. 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이게 미래가 밝아 보여요? 리벤트 최근에 폭락하고 있어요. 2차전지거든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얘기 안 해주고 자꾸 저쪽만 목표가를 올리냐 이거예요. 에너거스 추가 나가요 지금. 니오 뭐요 이게. 마이크로 베스트 BATT 이거 ETF입니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지금? 이게 리튬 배터리 ETF라니까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LAC 리튬 아메리카. 그 다음에 리튬 ETF 이거 LIT.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지금. 퀀텀 스케이프, 앨범알, 솔리드파. 앨범알 최근에 보세요. 폭락한다니까. 우리나라만 그래. 여기에서 유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에코프로랑 포스코 보면은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날 것 같아요. 아씨 한국 갈 거 이러면서. 솔리드 파워 이게 뭡니까 이게? 전 세계 리튬 생산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소시에다드 키미 뭐야 이거? 회사 이름이 어렵습니다. 소시에다드 키미카 이 미네라 뭐 그렇답니다. 미네라데 칠레 길죠? 폭락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얘기하는 거는 잘 좀 생각해서 하세요. 왜 다 똑같은 얘기를 할까? 맞죠? 그때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포모주건 얘기해드렸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미국에도 지금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가 여기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러셀 2000지수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러셀 2000지수? 네.
러셀 2000 지수가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중소형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예요. 근데 잘 보세요. 미국의 대형주 차트거든요. 러셀 1000은 대형주입니다. 어때요? 잘 가죠? 최근에 잘 가요. 대형주가 좀 떨어지면서 중소형주가 갈 줄 알았더니 대형주가 또 가요 그냥. 근데 미국은 어떤 줄 아세요? 대형주가 가면서 중소형주도 같이 가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차트 바꿨어요. 이거는 미국 S&P 중형주 차트예요. 맨날 S&P 500만 보시죠? S&P 500 지수? 그거 말고 S&P 뭐 300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S&P에 상장되어 있는 중형주 모아놓은 ETF예요. 근데 어때요? 잘 가요. 그럼 이제 S&P에 상장되어 있는 소형주는요? 어때요? 잘 가요. 최근에 바닥 찍고 이제 가자. 거기 큰형님들 대형주 많이 가셨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형주와 소형주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차트 잘 보이시면 일반 한번 찍어주시고요. 잘 보이세요? 뭐 한두 명만 찍어주세요. 네. 평상시에 잘 안 보여드리던 차트인데 보이시죠? 네. 코스닥을 비교해 볼까요?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소형주하고 비교해 드립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위에 노란색 선이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1월 달이에요. 1월. 올해 1월이라고. 여기서 쫙 올라간 다음에 미국의 은행 파산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여기 별로 깨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잠깐 눌렀다가 또 가죠. 그러니까 여기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를 보면요. 작년에 그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조정을 다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돌파해 버렸어요. 여긴 조정 끝났어요. 근데 코스닥 소형주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작년 10월달에 저점이죠. 1월달에 한번 또 약간 내려왔다가 이러고 있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너무 다르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먹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주 저쪽에 가서 아주 크게 해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미들 모르게. 저희 방도 저 LS하고 포스코하고 저런 거 없어요. 에코프로 추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LS 전선아시아 살 생각도 안 했어요. LS 네트워크스 나 잘 몰라요. 관심 없거든요. 건설 기계는 좀 사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샀어요. 그건 지금 2차전이랑 상관없잖아요. 아무튼 저쪽에서 지금 재미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특히 7월달 들어와서 확 올려버렸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드릴게요.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대형주가 가면서 중소형주가 폭락한다? 아니요, 이런 적 없습니다. 못 가면 못 갔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원, 잘해야 9조 원 나오던 게 2배 이상 19조 원이 나오면서 대형주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하면서 올리냐 이거예요. 저 돈이 어디서 나서. 저게 우연이라고요? 미국의 리튬 관련주 다 폭락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증권사에서는 다 목표 올리고 있고 밖에서는 맨날 경제 위기 온다고 하면서 2차 전지는 잘 될 거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안 좋아지면 사람들 차 안 사요. 중고차 사지. 차를 그냥 더 타든가 중고차 타든가 하지 누가 저 비싼 전기차를 사요. 응? 경제 안 좋아지면 유가도 떨어지거든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요 그냥 휘발유나 경유차 타지 누가 전기차를 타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몰린다니까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이게 완전 바람 잡았어요. 바람.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한 3, 4월 달부터 갑자기 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중국의 기술력을 뭐 따돌렸다는 등 유튜브에 무슨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나중에 뭐 금감원장까지 협박하더만요. 막 그리고 막 그러더니 뭐 여차저차 하더니 막 갑자기 막 날라 포스코까지 날라다녀요. 그래서 이쪽에서 누군가가 크게 해먹은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뒤늦게 들어가서 호구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시면 들어가세요. 또 못 해보시면 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까 포모 증후군에 도박 증후군 있는 사람들, 도박 중독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난리 칠 테니까 알고 들어가세요. 유혹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 올라가는 것도 지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어느 순간 현타가 오겠죠. 그때까지 잘 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전저점 깨지고 안 올라가고 속상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힘드실 겁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확실하게 줄 겁니다. 네. 지금 종목들 막 떨어지고 저 아까 뭐 차트 몇 개 보여드렸지만 아까 조화제약 같은 거 막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는 손절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화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 손절 안 합니다. 조화제약 다시 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종목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 안 합니다. 전문가는 매매를 하면 집중이 안 돼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안 하는 게 맞아요. 정신이 없어요. 자, 여기 이탈해서 깨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자리입니다. 왜 매수 자리냐면 떨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떨어진 거거든요. 이건 과매도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세력이 매집을 했건 안 했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희 방은 손절 없는 거 아시죠? 사자마자 기분 좋게 수익 내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최근에 뭐 한일사료 이런 거 이틀 만에 끝내버렸어요. 여기서 해가지고 다 팔아버렸어요. 네,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도 있어요. 저번에 누가 삼형엠텍 물어보시던데 왜 이렇게 빨리 팔았냐고. 그냥 빨리 팔아버렸어요. 네, 빨리빨리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식시장은 내 뜻대로 안 되죠. 회원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이거 듣고 들어오세요. 솔트웨어를 여기 어디쯤인가에서 샀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바닥 아니에요? 네. 이게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정지가 아니고 스펙주였는데 이제 상장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세력들이 이제 막 거래도 터트리면서 돈이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2,000원 위에서. 그래서 요즘에서 대충 싸게 샀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더 떨어졌어요. 손절 안 해요. 왜 해요? 세력 안 나갔는데. 사자마자 올라간 거를 보여드려야 회원가입 하실 텐데 지금 회원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셔야죠. 네. 실제로 있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손절 안 했어요. 근데 더 지독한 건 뭐냐면 회원들이 저한테, 저희 회원 많아요. 지금도 많이 계신데 이거 손절해야 되냐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작년 말이니까 되게 힘들 때였잖아요. 이때는 신규 회원들은 별로 없고 기존에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이제 우주전쟁까지 다 겪으신 그런 회원들만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안 판다. 버티면 올라온다. 안 판 거예요. 추가 매수도 안 해요. 우리는 뭐 맨날 지긋지긋한 분할 매수 안 하거든요. 한 번 사놓고 끝이에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점 찍고 한 달 뒤에 상한가 나오길래 다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상한가예요. 끝. 해쳐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사기로 했는데 그 기회는 놓쳐서 못 샀어요. 수익 내고 나와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바닥 맞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왜 12월하고 1월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거지로 끌려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두루두루 다 겪으면서 수익도 내보고 고생도 해보고 또 잘 해결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타기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손절도 안 하고 스윙으로 들어갔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팔고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도움되실 거 아니에요.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맞죠? 다른 전문가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네. 힘들 내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차트 보지 마시고, 지금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지만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려고 들어가시면 이해가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그럼 죽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심리가 죽는다고요. 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예, 사표 규정 맞습니다. 네. 모든 거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2차전지 들어가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여담이지만 여기 인생 좀 많이 사신 분들 계시죠? 저보다 여기 더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텐데 아시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멋지고 이쁜 여자 남자가 많아도 내 배우자가 최고고 옆집 내 친구 부모가 더 잘나가고 그런 것 같아도 내 부모가 최고라면서요. 내 자식 내 부모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맞죠? 주식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최고라. 솔트웨어 아까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회원들 나한테 한 명도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거꾸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대요. 왜 그분들이 그러셨냐면 안 그래도 힘든데 전문가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까봐 말을 안 하고 있다. 참은 거죠. 서로 누구 하나 그 회원들 방송창 그 채팅창에 누구 하나 글 안 써요. 왜? 내가 힘들어서 글 쓰면 그 글 보는 딴 사람도 힘들까봐 서로 글을 안 쓴다. 그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어요. 좋은 날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네. 최근까지도 이제 종목들 열심히 이제 수익 조금이라도 나는 것들 있잖아요. 팔고 막 그랬어요. 팔다가 지금 이제 누군가가 열심히 포스코 올리고 막 저러니까 저쪽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쪽은 중소형주들은 투매가 나오니까 또 이번 주는 수익을 많이 못 냈죠. 지난주는 매도사인 몇 개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매도사인 못 나가죠. 이러는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여기서 또 참죠? 결국에는 대형주가 가다가 중소형주 가게 돼 있어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터널을 뚫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억지로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더 많이 했잖아요. 여기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저 25년 이상 됐거든요. 네. 뭐 저보다 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해본 사람 말을 들으시면 돼요. 맞죠? 네. 아무튼 오늘 투매 나가서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고요. 내일은 수요일인데 뭐 이렇게 크게 뭐 걱정들 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7번 찍어달라고 했더니 몇 분 안 찍으시네.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해드려야 되겠다. 힘내시라고 우리 방에서 상처 났던 거 얘기 안 해드렸는데 별로 반응들을 안 하시네. 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이제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쭉 정리해서 또 설명해 주시니까 거기도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